안녕하십니까, 영H입니다. 오늘은 김재한 PD가 밝힌 백종원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저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재한 PD는 MBC PD 출신으로 백종원이 국민적 사랑을 받을 때부터 일찍이 그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인물입니다. 한때 백종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구원자, 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따뜻한 요리사,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진정성을 가진 사업가로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온화한 미소는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욕설과 갑질로 변했고, 가족 같다던 가맹점주들을 향한 진심은 왜 점주 얘기를 여기서 하냐는 짜증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한 PD의 폭로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과 그 뒤에서 벌어진 권력 남용의 민낯이었습니다. 국민이 사랑했던 백종원은 이제 우리 시대 최대의 실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백종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을 비판한 전문가를 방송계에서 퇴출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김재한 PD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가 알던 백종원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호중 사건이었습니다. 백종원이 SBS의 슈퍼갑으로 군림하던 시절 골목식당과 만남의 광장으로 방송국, 예능국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출연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나는 지금 시청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걔를 출연시키냐며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김호중이 당시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예전에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 SBS 출연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한 연예인의 생계와 직결된 방송 출연을 개인적인 감정과 경쟁의식으로 막아버린 이 사건은 방송계 갑질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더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던 것은 대학 교수 하차 압박 사건입니다. 골목 식당의 유명한 막걸리 편에서 백종원이 12종류의 막걸리를 모두 마쳤다고 방송되었지만 한 대학 교수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12종을 모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인 페이스북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 교수는 백종원을 직접 비난하지도 않았고 단지 편집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의 뉘앙스로 전문가적 소견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백종원의 분노를 샀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JTBC의 양식의 양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수는 자문을 하고 자료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해외 생선자들을 섭외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직전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진들이 직접 찾아와 죄송하다, 백종원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종원이 출연하지도 않은 JTBC의 다른 프로그램 이기면 쏜다에서도 같은 교수가 또다시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종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출연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 전문가를 방송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안가품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복이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는 이른바 백종원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그를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퇴출당했습니다. 카톡과 문자 등의 증거들이 모두 남아있어
이런 압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재한 PD의 증언에 따르면 백종원의 갑질은 출연진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에게도 일상적으로 가해졌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백종원의 모습은 방송에서 보던 온화한 요리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촬영팀과 제작진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 역시 한 목소리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백종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가 만들어낸 권력구조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구조가 방송계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따뜻한 백종원의 이미지는 완전히 허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백종원은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질밟는 독재자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기습 인터뷰는 백종원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던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주들 얘기는 왜 여기서 나오냐며 짜증을 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농약통 사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며 분노하는 모습은 과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과 영상과 인천공항에서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진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실망은 바로 그의 이중성입니다. 방송에서는 가맹점주들을 가족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카메라가 꺼진 상황에서는 왜 점주 얘기를 꺼내느냐며 화를 내는 모습은 과연 그동안 우리가 본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카메라 뒤에서 제작진들에게 욕설을 일삼고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들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본코리아 직원들마저 한 목소리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백종원을 믿고 인생을 걸었던 가맹점주들의 현실입니다. 방송주도 성장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높은 폐점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해 초기 비용만 회수하는 구조였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백종원의 신화적 이미지를 믿고 평생의 꿈을 걸고 가맹점을 시작한 분들이 결국 폐업의 쓴맛을 보게 되는 현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뒤로한 채 방송에서는 여전히 성공 신화만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납품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억 상생기금을 약속했지만 그 돈이 결국 다른 곳에서 쪼아내야 할 돈이라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들만 양산하는 것 아닐까요? 주가 방어를 위해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 압박은 고스란히 납품업체들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상장 당시 64,500원에서 현재 26,000원대로 폭락한 주가를 보며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장 주관사들이 49억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또한 분노를 자아냅니다. 지역 축제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들도 결국 백종원 개인의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한 사람의 개인적 리스크에 좌우되는 상황을 보며 과연 이것이 건전한 공익사업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언론과 방송사들의 태도입니다. 백종원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탐사 보도는 없었고 오히려 김재한 PD의 폭로를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백종원의 속마음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어떤 기자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언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백종원이라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맹사업범의 개정, 프랜차이즈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 구조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현재 백종원은 프랑스에서 장사천재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활동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까지만 하려는 걸까요? 솔직히 백종원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백종원만 믿고 개업한 가맹주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백종원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예이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